혼자서 절대 못 끊어요. 도박은. 도박도 하나의 진짜 질병이기 때문에 도박은 그냥 거의 죽음이다라고 생각해요. 이게 단순화가 돼버렸어요. 예를 들면 도박이랑 카지노 같은 데 가면은 뭐 블랙잭도 있고 포커도 있고 룰렛도 있고, 근데 이 경기들은 다 아이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좀 복잡해요. 근데 도박이 너무 쉬워졌어요. 둘 중 하나 모르는 거네요. 홀짝. 애기한테 사탕 어딨어? 이거랑 이제 똑같아진 거예요. 진짜 6살짜리 애기 앉혀놔도 게임을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. 접근성이 더 쉬울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고, 중고등학생들 정말 많이 해요.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고리대금업자가 있을 정도로 지금 애들한테 돈을 빌려준 애들이 있어요. 이자 한 10%씩 떼먹으면서. 지금 청소년들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. 친구들이 막 큰 돈을 땄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이런 거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서 딸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면은 사실 스마트폰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쉽잖아요.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좌번호 알려달라 하고 거기에 입금해서 그 사이트 머니에 그 돈으로 그냥 이렇게 베팅만 하면은 되는 거니까. 부모님 찾아갔는데 집에 막 도축장 엄청 날라고 사람들 찾아온다고. 무슨 일이냐고. 아버지가 그렇게 슬픈 표정 본 거 처음이었어요.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매일매일 아파트 옆에 비상구 계단 있잖아요. 거기를 보셨다고, 아침마다. 왜냐면 얘가 집에 못 들어오고 계단 앞에 앉아있을까 봐 제가 나가있던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보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엄마도 막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, 무슨 일이 있던 거냐고,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 울 수가 없겠더라고요. 진짜 너무 눈물을 흘리고 죄송하다고,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다고. 부모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니까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할 도리인가, 이게 진짜 되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계기로 끊을 수 있었어요. 뭔가 이렇게 주변의 가족들이 저를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런 환경에서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 도박이 저한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. 그 상황을 벗어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. 아, 이게 해봤자 의미가 없고 이건 무조건 딸 수가 없는 구조구나를 그때 이제 깨닫고,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계속 유혹이 있었어요. 근데 그럴 때마다 누나랑 매형이 굉장히 잘 들어줬어요. 쟤는 왜 저러지? 약간 이런 식의 시선이 아니라 아, 그래? 그렇구나 하면서 왜 하고 싶은지,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, 왜 너가 아직도 도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진짜 속마음이 뭔지를,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혼자서 절대 못 끊어요. 도박은. 예를 들어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약을 처방받아야 되잖아요. 똑같아요. 도박도 하나의 진짜 질병이기 때문에 자가치료되는 사람이 없어요. 진짜 못 끊어요, 혼자서는. 처음에는 저 혼자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우리 거기 센터 가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상담 좀 받아보자. 저는 막 쪽팔리게 그런데 어떻게 가냐고, 나 혼자 끊을 수 있다고.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가서 그냥 딱 3개월만 상담 받고 끝내자, 어차피 안 할 건데 했는데, 치료라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. 왜 도박을 하게 됐는지. 근데 거기서 진짜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도 모르게 진단을 하면서 아, 이게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봐줘야 뭘 할 수 있구나. 누군가 감시자가 있으면은 내가 10번 할 거를 적어도 한두 번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.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. 도박을 끊으려면은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. 어렸을 때 내 장래 희망은 뭐였는지. 어렸을 때 장래 희망에다가 도박꾼이라고 적은 사람 없잖아요. 다들 하고 싶었던 게 있을 거고 자기 꿈이 있었을 텐데, 지금 당장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기 위해서 도박을 내 인생에 넣으면은 틀린 답인 것 같아요. 도박도 있는 것 같아요. 좀 혼자 이렇게 고립된 상황이 되면은 자꾸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사람이 좀 우울하고 이러잖아요. 그러면은 저는 되게 내 이 기분 전환? 내 신경을 뭔가 이렇게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는 그런 것들을 찾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도박에 더 많이 느껴가지고 저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약간 금단 증상이 오죠. 막 사이트를 들어갈까 말까라는 내적 갈등이 생기죠. 그럴 때마다 그냥 누나랑 매형이 나한테 해준 행동? 말?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가끔 와요. 그 맛을 알기 때문에. 맛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맛을 본 사람은 없어요. 도박은 이제 거의 끊은 상태에서는 또 크게 도박을 안 해요. 가볍게 10,000원만 해볼까, 이 정도면 돼. 근데 이제 저는 그 10,000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요. 잠깐만, 이 10,000원이면은 이 영화를 한 편 볼 수 있고 PC방에 가면은 10시간이고 부모님한테 밥 한 끼 사드릴 수 있고. 그러니까 막상 그것들을 할 때는 10,000원이 아까워서 안 하는데 불확실한 거에다 10,000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. 그럼 뭐 계산기 뚫리면 다 나오죠. 절대 아니죠. 도박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. 한 번의 대박이 있었어요. 한 번씩 다. 그 대박이 몇천 번 만에 터졌는지 본인들은 다 몰라요.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안 좋았던 기억은 다 잃어버리는데 땄던 기억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. 저도 적은 돈으로 크게 땄었던 건 다 기억나는데 큰 돈을 잃었던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 기억을 못 하는 거지
못하는 거예요. 없었던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, 사람들이.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. 도박은 진짜 흥미나 호기심에서도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도박은 그냥 거의 죽음이다라고 생각해요.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거죠. 근데 그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끌고 죽는 도박을 시작도 하시지 마시고 호기심도 갖지 마시고 정 호기심이 생기시면은 그러시면 안 돼요. 일단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그 사람들 귀에 안 들어갈 걸 아는데, 그래도 혹시나 진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자면은, 세상에 고객한테 돈을 주는 회사는 이제 힘든 사람 도와주는 자선업체밖에 없어요. 왜 토토 사이트가 불법이겠어요? 합법적으로보다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불법으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. 모든 회사의 창설 의의는 단 하나예요. 이익 창출이에요.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인데, 그것도 불법적인 회사인데, 그런 회사의 호갱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혼자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. 이거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은 1336이라는 번호가 있거든요. 이게 도박 문제 한라인인데 24시간 운영되시니까 거기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, 센터에 진짜 내방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. 저는 기본적으로 관계인 것 같아요. 애정 어린 관심?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도박자들은 다 대부분 스스로 고립되거나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도 좀 없고 어느 정도 패배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도박이라는 허망된 것에 이렇게 욕구를 푸는 거죠. 참 도박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아요. 아무리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아 진짜 님 제발 하지 마세요, 진짜 큰일 납니다,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미 미쳤기 때문에 미친놈 뒤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. 근데 다만 이제 도박으로 이제 달려가는 도중에 못 잡아요. 스포츠카 달려가는 도중에 야 겁나 빨라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잖아요. 하지만 이제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든 간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. 연료가 떨어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요. 그 순간에 주변에서 잘해줘야 돼요. 그때 이제 나눠요. 자살해서 죽던지 치료를 받아서 다시 회생을 해서 다시 일어나던지. 절대로 도박하는 도중에 잡으려고 하지 마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격하게 하고 아마 심한 말을 하고 왜 네가 뭔데 참견냐고 할 거예요. 하지만 이제 멈췄을 때 얘기를 하세요. 그리고 중간에 얘기를 하면 또 결국 나중에 원망 들어요. 왜 내가 그때 할 때 더 크게 안 말렸냐고. 너 때문에 네가 그때 좀 더 크게 말려서 아예 내 팔을 잘라버렸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 아니지 않냐고. 근데 멈췄을 때 얘기하면은 내가 중간에 얘가 도박한 걸 몰랐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상담 받아봐라. 너 진짜 이러면 안 된다. 멈췄을 때 정말 잘해줘야 돼요.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.